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영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 찍을 거는 이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꿀팁을 좀 달라라고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꿀팁 5가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그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이혼율은 증가하는데 정말, 네. 유독 우리나라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변호사님? 사실 네. 뭐 우리나라 특성상 이게 네. 퇴근 후 술자리가 굉장히 많지 그쵸. 않습니까? 네. 퇴근 후 뭐 술자리 가지고 또 2차 가고 3차 가고 또 막 네.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어른들 보면은 막 4차 가고 5차 가고 네. 막 그렇게 해서 막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술자리 문화가 저절로 없어지면서 이제 부부간의 싸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네. 이혼율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정말 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혼율이 낮다는 것뿐이지 이혼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쵸. 이혼을 굉장히 많이 네. 하죠. 그래서 뭐 아는 분들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 사법연관 표를 보면은 그 법원에서 발간하는 표를 보면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은 9%인가밖에 없어요. 네. 거의 40몇 %가 성격 차이예요. 성격 네. 차이. 그리고 그 외에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인 문제, 또 아이, 뭐 양 문제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시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은 잘 이혼하는지 제가 한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혼을 조장하는 방송은 아니죠. 네. 네. 현재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제 뭐 진행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네. 드리는 영상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근데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네. 연애에 빠진 로맨스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 아, 거기는 네네네.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거기는 아. 그 이제 어떤 여자분이 변호사로 네. 나오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래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커플 다 이혼시킬 거래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하길래 꿈이 정말 원대하다라는 생각을 네. 가졌거든요. 저도 한번 아, 네. 우리나라 커플 다 이혼 한번 시켜볼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한데 절대 이혼 조장 방송 아니라는 네네.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네. 네, 첫 번째 팁은 협의 이혼이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네. 협의 이혼이 제일 좋죠. 일단은 네. 뭐 돈도 안 들죠. 네. 일단 협의 이혼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쵸. 당사자가 가가지고 사인하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배우자랑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네.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 배우자랑 마주치기도 싫다, 협의 이혼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의외로 많아요. 네네. 근데 그 당연하죠. 협의 이혼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협의 이혼은 손잡고 가가지고 그 써야 돼요. 네. 그 이제 둘이서 같이 신청자를 작성한 다음에 애가 있으면 애는 어떻게 할 거냐 막 해야 되고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되고 네. 뭐 소감문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숙려 기간이 이제 애가 없으면은 한 달 보통 애 있으면 3달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그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돼요. 네. 당신 그쵸. 진짜 이혼 오케이? 당신 오케이? 네. 그럼 오늘부로 이혼 됩니다가 아니라 너네들이 들고 가가지고 구청한테 신고해야지 이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혼 안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판상 이혼하신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어쨌든 재판상 이혼을 가셔도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 조정을 할 때 봐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재판부가 은근히 당신들 얼굴 좀 봐야겠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 꼭 봐야겠다.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협의 이혼하는 게 일단은 정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그러니까 이득인 건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은 협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는 것이 맞다. 네. 이 다음은 배우자의 유책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이혼 사유 중에 굉장히 큰 게 배우자의 유책이지 않습니까? 네. 외도죠. 네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혼할 수가 있어요. 네네. 민법 제 840조에 따라서 6가지 네. 이혼 사유가 있죠. 네네. 그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은 1항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네. 내 배우자가 뭐 누군가 바람을 폈다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혼이 되니까 네. 이거가 있는지 무조건 봐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 밖에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 그러니까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뭐 내 부모님이 그 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네. 근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잘 안 나와요.
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쵸. 옛날에 70년대 민법 때 뭐 시댁살이 하고 그럴 때 그 막 진짜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런 네, 거 있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물 막 네, 맞아요. 겨울에 찬물 붓고 그리고 막 또 막 뭐 장모님 장인어른을 네. 막 때리고 막 이런 경우도 네.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건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런 경우는 조금씩 나와요. 근데 요즘 워낙 이제 그 실종자 이런 것도 좀 발견되는 것도 쉽고 네네. 이렇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지만 네. 간혹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맨 마지막 6호 사유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1호 사유 아니면 6호 사유로 많이 판단을 받아요. 네네. 이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이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배우자 유책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고 네. 유책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이게. 네. 세 번째는 변호사와 꼭 상담하고 선임을 해라 네. 라는 건데요. 그 저랑 이제 뭐 상담하실 때 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분이 있는데 이혼할 때 그 변호사 무료 상담 그거 굉장히 많은데도 그것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냥 종이에다가 내 배우자가 하는 말 그대로 적어가지고 적어서 협의혼 하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그게 취소가 되냐라고 일단 오셨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네. 뭐 취소 그런 거 없어요. 네. 결혼도 물릴 수가 없거든요. 네. 나중에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이런 게 있으면 물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 뭐 합의서 작성하고 이런 거 다 안 된다.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몰랐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를 미리미리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네.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랑 무조건 상담을 하셔라. 네. 그중에서 재산분할이라든지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네. 요즘은 뭐 사실 유튜브만 찾아봐도 웬만한 법률 지식들은 다 나오고 특히 뭐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무섭다, 싫다 이러시면은 그 유튜브를 좀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뭐 저희 걸 좀 그렇죠. 저희 걸 한번 1화부터 100화까지 쫙 보시면은 네.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무섭다면은 우리 또 팀장님도 계시니까 네, 그렇죠. 꼭 전화를 주시면 되고 네.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뭔가 이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면 무조건 변호사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네. 그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러 간다고 마음을 먹였다면은 일단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냥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네. 말 그대로 그냥 상담.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네. 저도 시간도 아깝고 이제 그분도 네. 시간이 아까운 거죠. 득이 되는 네,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아기는 딸인데 네. 남편인 내가 가질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오셔야 되고 뭐 재산 분할은 얼마를 뭐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뭐 위자료는 얼마를 줘야 되나요? 뭐 이런 걸 좀 적어 오셔야지 네. 저랑 상담할 때 진짜 수월해집니다. 네네. 제가 또 플랜도 짜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얘기하다가 한두 시간 얘기하다 보면은 그때야 이제 뭔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진짜 2시간이 너무 아깝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왜 진작에 안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은 제가 뭐 잘 몰라서요. 이런 게 처음이어서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변호사 찾아간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좀 메모를 좀 해오세요. 네. 메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계약서 쓰거나 이럴 때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네. 그 이혼 소송 기간이 평균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뭐 짧은 거는 한 6개월, 1년 이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 대비 이제 비용을 절약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반 동안 진짜 소송만 하면서 네. 계속 법원에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대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본업이 있으시니까 본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언제 그 소송 준비하고 뭐 서면 쓰고 그쵸. 증거 받고 네. 뭐 법원에 뭐 지시 따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대비 변호사 비용은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니다. 네.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아끼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굉장히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와 진짜 되게 유명한 변호사님은 진짜 수임료가 비싸더라고요. 와 저보다도 한 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언젠가는 네. 저도 언젠가는 방송에 네. 한번 나오시는 방송에 한번 나와야 동치미 되겠어요. 이런데 네, 한번 나와야 나오셔야죠. 아무튼 네. 그 변호사 비용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네. 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번째로는 또 팁인데 꿀팁인데 아까 제가 뭐 목적을 정해라 이런 것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사유는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사유를 정해야 돼요. 네.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 네. 내가 이혼을 해야 될 만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네. 돼요. 뭐 어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뭐 이럴 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변호사 상담을 하시고 온 분이 또 이렇게 또 알려주신 거 그런 것도 적어 오시는데 일단은 다 가정마다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혼 상담하실 때에는 보통 일반 상담보다는 더 세세하고 더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사유를 좀 잘 적어야 되고 그래야지 변호사가 내가 그 상대방에게 던질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무기를 골라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 좀 바쁘시겠지만 내가 살아왔던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22년 결혼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한번 해보면 돼요. 어떻게 네. 만났는지, 그다음에 첫 아기는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그다음 첫 집은 어떻게 장만했는지 보면 뭐 남편이 벌어서 했다, 아니면 시댁에서 줬다, 아니면 우리 친정에서 대줬다 이런 것들 다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쭉 기록을 하셔야지 이거는 뭐 투기 재산이다. 뭐 이거는 투기 재산이긴 하지만 기여도가 인정이 돼가지고 뭐 n분의 1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우리 청구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전략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유책 배우자가 됐는지, 유책 배우자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적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이혼은 무조건 조정을 한번 거치게 돼 있어요. 조정 네. 전치주의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나에게 유리한 결말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은 바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재판이 열려요? 뭐 바로 판결 나옵니까? 막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조정이 먼저 한번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본인 출석을 좀 요구합니다. 뭐 의무는 아니지만 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무조건 오게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정위원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조정을 해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그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떤 협의점을 찾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정 전에 반드시 내 주장이 확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리한 결말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턱대고 쑥 가게만 가면은 당신 바람 폈잖아. 그러면 위자료로 1억 주고 너 재산 분할 그냥 뭐 5억짜리 집 있네. 뭐 나누면은 2억 5천인데 그래 뭐 너가 빚 다 가져가는 조건을 하고 한 2억만 줘. 막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플랜을 짜놓고 나 유책 배우자 아닙니다라는 그런 좀 플랜을 짜든지 아니면은 내가 위자료로 1억을 어떻게 줍니까? 위자료로 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지금 경제적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한 2천 정도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같은 경우도 그 몇 개가 있는데 이건 내 와이프가 알아. 그리고 또 뭐 코인 투자한 사람들, 주식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갑자기 저기서 툭 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당신 주식 3억 있잖아.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안 돼요. 알고 봤더니만 3억이 아니라 300만 원이더라. 왜냐하면 막 진짜 계속 하락장이야. 그랬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네. 갑자기 막 하락장이어가지고 맞아. 너가 예전에 봤을 때는 3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300만 원이야라고 말을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알고 가야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재판장님 3억 아닙니다. 네. 들어간 건 3억인데요. 네. 300만 원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네. 얼떨결에 막 이렇게 하고 가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미리미리 플랜을 짜고 네. 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말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네. 그러면은 훅 들어온다는 거. 네. 뭐 그렇다고 너무 내 주장만 하고 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뭐 좀 나의 유리한 결말을 가지고 들어가되 뭐 어쨌든 간에 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변호사랑 무조건 상담을 해야 된다. 네. 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5가지를 한번 정리를 네.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혼은 협의 이혼이 최선이다. 네. 무조건 협의 이혼이 네. 최선이라는 거. 네. 그리고 배우자에게 유책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네. 선임 전에 무조건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해라라는 것도 네. 말씀드리고 싶고 이혼 사유는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사유를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혼은 무조건 조정이 우선이고 네.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나에게 유리한 결말을 만들고 들어가자가 네. 되겠습니다. 네네. 네. 정말 여러분들 이혼하면 안 되죠. 네. 이혼하면 안 되는데 네. 웬만해서 이제 이혼을 하시면은 그쵸. 네, 제가 많이 이혼하면 안 도와드릴 되죠. 테니까 저에게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결혼하는 것보다 네.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힘들어서 이혼 못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혼할 때. 근데 네. 아무튼 진짜 뭐 제가 사실 뭐 웃으면서 말씀은 드리지만 네. 이혼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쵸. 힘들고 좀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뭐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니까 네.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좀 하나 둘씩 좀
다독글을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2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럼 지금까지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영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